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무길입니다. 오늘은 살인까지 부른 의료 민영화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쓴 칼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가 천문학적으로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 한 의료 민영 보험사의 CEO가 살해된 사건은 단순한 범죄로만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의료비를 자랑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미국 의료보험제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역사를 잠시 리뷰해 보면 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의료보험제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과 캐나다, 호주가 일찍이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는 달리 미국은 철저히 민영화 보험 시스템을 채택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병원과 의사들이 개별적으로 운영되었고 의료비 부담이 점점 커지자 초기 형태의 건강보험이 등장했습니다. 1940년대에서 50년대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직장 기반의 보험 시스템이 정착되기 시작합니다. 1965년대에는 존슨 대통령이 저소득층과 노인을 위한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도입했습니다. 70년대와 80년대에 와서는 민영보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기업 중심의 의료 시스템이 더욱 공고하게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2010년에 오바마 정권이 들어서면서 소위 오바마 케어가 도입되었으나 여전히 미용보험사들이 의료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 속에서 미국 의료보험은 철저하게 민영화된 시장 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구조로 자리 잡았고 그 결과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비싸면서도 가장 비효율적인 의료보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이며 불평등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의료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쌉니다. 병원에서 하루 입원하는데 평균 미화 2,500달러 이상이 됩니다. 단순한 응급실 방문만으로도 수천 달러의 청구서가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인슐린 환자가 이 고가의 인슐린을 절약하기 위해서 정확한 그 복용량보다 낮은 도수로 복용하다가 결국은 당뇨병, 합병증이 와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의료보험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의 전혀, 뭐 공공의료보험도 또한 민영의료보험도 커버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보험자 약 3천만 명이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아예 병원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보험이 있지만 높은 보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있지만은 이 보험에서 커버하는 그 영역이 작거나 비용이 너무 작고 자기 부담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시기와 그 치료의 때를 놓쳐가지고 병이 악화돼서 사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미국의 보험 시스템은 직장 기반 의료 보험이기 때문에 즉 직장이 있고 또 고용주가 그 고용인을 대신해서 의료보험비를 부담하는 형식이 있는데 이는 직장을 잃게 되면 곧 의료보험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된 이후에 발병이 되고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이 더욱 악화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보험사는 최대한 적은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상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클레임이 들어오면은 그냥 우린 보험 책임이 없다, 디나이하거나, 아니면 보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보험 치료를 무한정 딜레이, 즉 연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사의 CEO들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고 있는데요. 2022년 미국 최대 보험사인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는 약 연봉이 1억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을수록 보험사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최대한 제한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구조가 오늘날 미국의 민영보험의 구조이며 모순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미국 의료보험 최고로 비싼 그러나 최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민영보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개보험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유럽이나 호주, 캐나다처럼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를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전 연령층에 확대하는 방안이 중요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약값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다른 나라보다 평균 2배 내지 3배 또는 10배까지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경우에는 그 제약회사나 그 제약회사와 관련된 카르텔이 약값을 정하게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약값을 통제하는 쪽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 산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불투명한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서가 나왔는데 환자는 자기가 받았는지 모르는 치료비, 또 했는지 모르는 어떠한 서비스에 대한 그 아이템이 청구서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청구서가 불투명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청구서의 이런 불투명한 구조를 투명한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민영보험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보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이 환자의 치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것은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대개 방해합니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 보험사의 수익 중심 경영을 제한하고 환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도 사라지는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직장이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호주나 한국 같은 그런 국민개보험제도가 시급하게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 누구나 병에 걸렸을 때 안심하고 의료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국가가 보장할 필요가 있다.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비효율적이며 가장 불공평한 시스템입니다. 의료는 국민의 기본권이야 하지만 미국에서는 무전이면 무치료, 돈이 없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병원 문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오늘날 놀랍게도 오늘날 미국 의료제도의 현실입니다. 최근 보험사 CEO가 살해된 그 사건은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과 분노를 안겨주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이제는 의료보험 제도를 개혁할 때가 왔습니다. 탐욕스러운 민영보험사의 지배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의료는 돈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모든 국민이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